어두운 방 안, 공기가 팽팽하고 긴장감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등지고 앉아 있습니다. 한 사람은 창밖에 가로등 불빛만 응시하고 다른 한 사람은 무릎 위에 깍지 낀 손을 꽉 쥐고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오갔던 날카로운 말들이 허공에 흩어지자 이제는 견딜 수 없는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평소보다 2배는 크게 들립니다. 당신도 이런 순간을 겪어본 적 있나요? 방금 전까지 왜 그렇게 화를 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는 허탈함, 그리고 상대방의 숨소리조차 거슬리는 그 막막한 기분 말입니다. 등과 등 사이 좁은 공간에 놓인 차가운 거리감이 방 안을 가득 채웁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관계의 끝을 마주한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이 무거운 정적 속에서 당신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나요? 고개를 숙이고 자책하지 마세요. 방금 내뱉은 모진 말과 멈추지 않는 분노는 당신의 인격 결함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싸움이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을 뇌과학으로 증명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왜 그토록 이성적인 대화를 포기하게 되는지 그 비밀은 머릿속 신경회로에 숨겨져 있습니다. 갈등이 시작되는 순간 뇌는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즉각적인 반응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우리가 의도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누군가와 날카로운 대립이 생길 때 우리 뇌 안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제부터 당신의 뇌가 당신을 어떻게 속이고 있는지 그 놀라운 메커니즘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상대방의 눈빛이 변하는 순간 당신의 뇌는 즉각적인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뇌는 지금 이 갈등을 눈앞에 나타난 굶주린 맹수의 공격으로 인식합니다. 생존 본능이 이성보다 앞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뇌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편도체가 붉게 전멸하며 경보를 울립니다. 이 작은 기관은 지금 당신이 처한 상황이 논리적인 대화가 필요한 장소인지 아니면 당장 도망쳐야 할 정글인지 구분하지 못합니다. 편도체는 즉시 스트레스 호르몬을 온몸으로 쏟아내며 혈류를 급격히 변화시킵니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근육을 팽팽하고 긴장하게 합니다. 바로 이 순간 이성적 판단과 논리적 사고를 담당하는 전전두엽의 회로가 차단됩니다. 마치 정전이 일어난 것처럼 뇌의 고등사고 기능이 정지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침착하려 애써도 뇌는 이미 생존 모드에 돌입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당신이 내뱉는 말들은 논리가 아닌 오직 방어와 공격을 위한 생존 본능의 파편일 뿐입니다. 이 현상을 뇌과학에서는 편도체 하이제킹이라 부릅니다. 비행기가 납치되듯 당신의 이성적 사고가 감정의 중추에 의해 강제로 점거당하는 상태입니다. 편도체가 뇌의 통제권을 완전히 장악하면 전 전두엽으로 향하던 신경신호는 끊어집니다. 당신이 아무리 평소에 인내심을 발휘하려 해도 뇌의 생물학적 회로는 이미 차단된 상태입니다. 분노를 참지 못하는 것은 당신의 성격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뇌의 구조가 당신의 의지를 물리적으로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당신의 말과 행동은 뇌의 통제를 벗어나 폭주합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은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을 일시적으로 상실합니다. 즉, 싸움이 격해지는 순간 당신이 쏟아내는 거친 말들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일으키는 구조적인 오작동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방금 전의 폭발적인 감정에서 한 걸음 물러나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첫 번째 열쇠를 쥐게 됩니다. 뇌가 생존 모드에서 벗어나 다시 이성적인 사고를 시작하기까지는 생각보다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뇌과학적으로 이 상태는 최소 20분간 지속됩니다. 당신의 전전두엽이 다시 기능을 회복하고 논리적인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물리적 최소 시간입니다. 싸움이 시작된 직후 20분이 지나기 전에 내뱉는 모든 말은 사실상 이성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당신은 상대에게 상처를 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뇌가 강제로 내보내는 방어 기제를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시계 초침이 20번의 분침을 지날 때까지 당신의 뇌는 여전히 비상 상태입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당신이 멈추지 않고 대화를 이어간다면 뇌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듭니다. 상대의 말은 왜곡되어 들리고 당신의 답변은 더 날카로운 공격으로 변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대화를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뇌가 스스로를 진정시킬 시간을 벌어주는 것입니다. 20분이라는 공백은 관계를 포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생물학적 안전장치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는 이 긴박한 순간 당신의 몸 안에서 벌어지는 화학적 변화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는 그 짧은 찰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는 평소보다 최대 3배까지 치솟습니다. 마치 혈관 속의 독성 물질이 급격히 퍼져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심장 박동은 빨라지고 근육은 팽팽하게 긴장하며 시야는 좁아집니다. 당신의 몸은 지금 당장 눈앞의 상대를 맹수처럼 간주하고 모든 에너지를 투쟁에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코르티솔이 뇌를 지배하는 동안 당신은 상대의 눈을 똑바로 볼 수도 다정한 목소리를 낼 수도 없습니다. 호르몬의 농도가 뇌의 회로를 짓누르며 당신의 모든 감각은 오직 상대를 굴복시키기 위한 공격성으로 치닫습니다. 이 수치적인 변화를 인지하십시오. 당신의 몸이 지금 극심한 독성 상태에 빠져 스스로를 파괴하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시선을 조금 더 넓혀보겠습니다. 부부관계 연구의 권위자인 존 가트만 박사는
지난 40년 동안 수천 쌍의 커플을 관찰했습니다. 실험실에 정밀한 기록 장치와 수만 시간의 영상 데이터를 쌓았습니다. 그 방대한 자료 속에서 그는 놀라운 규칙을 발견했습니다.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파국으로 치닫는 커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4가지 치명적인 독성 패턴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가트만 박사는 이 패턴들이 나타나는 순간 관계의 수명이 급격히 단축된다고 경고합니다. 당신이 무심코 반복해온 그 습관들이 사실은 당신의 관계를 벼랑 끝으로 밀어넣고 있는 주범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그 4가지 독성 패턴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당신의 일상을 잠식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파헤쳐 볼 것입니다. 이제 그 파괴적인 징후들이 당신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평범한 저녁 식탁 혹은 퇴근 후에 짧은 대화가 시작됩니다. 당신은 대수롭지 않게 던진 말 한마디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말은 상대의 가슴에 작은 균열을 냅니다. 대화에 물꼬를 트는 첫 문장부터 이미 관계를 벼랑 끝으로 밀어넣는 독소가 섞여 들어갑니다. 상대의 반응을 살피는 대신 당신의 입은 이미 준비된 공격을 쏟아낼 준비를 마칩니다. 대화는 더 이상 소통이 아닙니다. 서로를 굴복시키기 위한 창과 방패의 싸움으로 변질됩니다. 당신이 내뱉는 날카로운 단어들은 공기중을 가로질러 상대의 방어 기제를 즉각적으로 자극합니다. 상대 역시 물러서지 않고 더 강한 반격을 준비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화의 목적은 사라지고 오직 상대를 제압하려는 본능만이 남습니다. 관계라는 견고한 성벽은 이렇게 사소한 말 한마디의 균열로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요. 당신이 무심코 내뱉은 그 문장이 사실은 관계의 심장을 겨누는 치명적인 화살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다룰 4가지 독성 패턴은 당신이 평소 아무렇지 않게 사용해온 그 언어의 습관 속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독은 바로 비난입니다. 단순히 상대의 행동을 지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보죠. 오늘 좀 늦었네 라는 말은 상황에 대한 불만입니다. 하지만 넌 원래 무책임해 라고 말하는 순간 화살은 행동이 아닌 상대의 존재 자체를 향합니다. 당신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가 상대의 인격을 난도질하는 칼날이 됩니다. 상대는 즉시 방어벽을 세우고 대화는 그 즉시 마비됩니다. 인격을 공격당한 상대는 더 이상 당신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반격만을 생각하죠. 이 지점부터 갈등은 해결의 실마리를 잃습니다. 논점은 사라지고 오직 누가 더 큰 상처를 입히느냐는 진흙탕 싸움만 남게 됩니다. 비난은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낙인을 찍는 행위입니다. 당신이 비난을 선택하는 순간 상대방은 당신을 대화의 파트너가 아닌 적으로 규정합니다. 관계의 문은 굳게 닫히고 그 어떤 합리적인 대화도 그 문틈을 통과할 수 없게 됩니다. 비난은 관계를 파괴하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독은 경멸입니다. 이는 비난보다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경멸은 상대를 나와 동등한 인격체로 보지 않고 한 수 아래의 열등한 존재로 내려다보는 시선에서 시작됩니다. 대화 도중 상대의 말을 듣다 말고 눈을 위로 굴리거나 입꼬리를 비틀며 비웃음을 흘리는 행위가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이 무심코 지은 그 표정은 상대의 자존감을 바닥으로 짓밟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상대는 그 순간 자신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감지합니다. 이 비웃음은 대화의 맥을 끊어버릴 뿐만 아니라 상대의 마음속에 깊고 지워지지 않는 흉터를 남깁니다. 존 가트만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경멸이 일상화된 커플의 이혼 확률은 무려 94%에 달합니다. 경멸은 관계의 토양을 썩게 만드는 독극물과 같습니다.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가 한 번 고개를 드는 순간 두 사람 사이의 신뢰는 회복 불가능한 속도로 무너져 내립니다. 당신이 상대를 비웃는 그 짧은 찰나가 사실은 관계의 종말을 앞당기는 결정적인 신호탄임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독은 방어입니다. 상대가 문제를 제기할 때 당신은 귀를 닫고 즉각 반격할 준비를 합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네가 먼저 시작했잖아 라고 말하며 책임을 상대에게 떠넘기죠. 이것은 대화가 아니라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가리는 책임 회피 게임입니다. 상대의 말을 듣는 대신 당신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할 핑계를 찾느라 바쁩니다. 당신이 방어막을 치는 순간 상대의 목소리는 더 높아집니다. 더 강하게 당신을 몰아붙이죠. 당신은 다시 더 단단한 방어벽을 세웁니다. 이 악순환 속에서 대화의 본질은 완전히 증발합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는 데만 몰두할 뿐 갈등의 원인은 그 자리에 그대로 방치됩니다. 방어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는 행위입니다. 대화는 멈추고 공방만이 가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독은 담쌓기입니다. 앞선 비난과 경멸, 방어의 과정이 반복되면 결국 관계는 최악의 국면에 도달합니다. 당신은 이제 상대와 말조차 섞고 싶지 않아집니다. 상대가 옆에서 무엇을 말하든 당신은 시선을 허공에 고정하거나 스마트폰 화면으로 눈을 돌립니다. 고개를 끄덕이지도 눈을 맞추지도 않습니다. 상대의 존재를 마치 방 안의 가구처럼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침묵이 아닙니다. 당신이 상대를 향해 높고 단단한 벽을 쌓아 올리는 행위입니다. 상대가 아무리 애타게 말을 걸어도 당신의 침묵은 그 모든 소리를 차단합니다.
대화의 통로는 완전히 막혔고 두 사람 사이에는 차가운 공기만이 흐릅니다. 상대는 당신의 무관심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무력감을 느낍니다. 당신이 감정을 차단하고 소통을 거부하는 그 순간 관계는 생명력을 잃고 멈춰섭니다. 이제 방 안에는 두 사람이 함께 있지만 서로에게는 아무도 없는 것과 다름없는 고립만이 남았습니다. 담쌓기는 관계의 종말을 선언하는 가장 비극적인 마침표입니다. 이제 이 파괴적인 악순환을 끊어낼 첫 번째 열쇠를 건넵니다. 바로 20분 타임아웃입니다. 감정이 격해져 심장이 빠르게 뛰고 상대의 말 한마디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꽂히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당신은 즉시 대화를 멈춰야 합니다. 지금은 대화를 계속할 수 없어. 20분 뒤에 다시 이야기하자 라고 말하고 방을 나가십시오. 이것은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뇌가 흥분을 가라앉히고 이성을 되찾을 생물학적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편도체가 하이제킹을 일으켜 당신의 전전두엽을 마비시킨 상태에서는 어떤 논리적인 대화도 불가능합니다. 20분이라는 시간은 뇌가 다시 차분하게 사고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물리적 회복 시간입니다. 혼자만의 공간에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으십시오. 거친 호흡이 잦아들고 뇌의 온도가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20분 뒤 당신은 다시 대화의 테이블로 돌아올 준비를 마칩니다. 이 멈춤은 관계를 지키기 위한 가장 적극적이고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이제 뇌가 진정되었다면 그 다음은 대화의 기술입니다. 상대에게 상처 주지 않고 내 마음을 정확히 전달하는 방법, 바로 XYZ 공식입니다. 이 공식은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X는 상황입니다. 당신이 설거지를 미루고 거실에 누워있을 때처럼 당신이 목격한 객관적 사실만을 말하십시오. 둘째, Y는 상대의 행동입니다. 그때 당신이 내 말을 듣지 않고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어라고 비난 없이 그 행동을 그대로 묘사합니다. 셋째, Z는 당신의 감정입니다. 나는 그때 내가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껴서 서운했어 라고 상대의 인격이 아닌 나의 내면을 고백하십시오. 비난은 넌 왜 항상 이래 라며 상대를 공격하지만 XYZ 공식은 나는 이래서 힘들었어 라며 나를 드러냅니다. 이 대화법은 상대의 방어 기제를 자극하지 않습니다. 대신 상대가 당신의 아픔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문을 열어줍니다. 당신이 할 때 나는 라고 느꼈어 라는 문장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대화의 온도는 달라집니다. 당신의 감정을 언어로 정교하게 조각해 전달하십시오. 이것은 관계를 지키는 가장 정직하고 강력한 소통의 무기입니다. 이제 대화의 문을 여는 첫 순간에 집중하십시오. 하버드대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갈등 상황에서 대화의 첫 3분이 전체 결과의 96%를 결정합니다. 대화의 시작이 날카로우면 끝도 파국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를 방지하는 기술이 바로 소프트 스타트업입니다.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며 대화를 시작하지 마십시오. 대신 자신의 상태를 먼저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몸이 지쳤어. 그래서 집안일을 챙길 여유가 부족했어 라고 말하십시오. 비난의 화살을 상대에게 겨누는 대신 나의 힘든 점을 먼저 꺼내놓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상대의 방어 기제를 무력화합니다. 상대는 당신의 공격을 막아낼 준비를 하는 대신 당신의 지친 상태를 먼저 살피게 됩니다. 대화의 첫 3분 동안 비난, 경멸, 방어의 기운을 걷어내십시오. 대신 부드러운 어조로 나의 내면을 먼저 보여주는 것. 그것이 대화의 주도권을 쥐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날 선 말 대신 자신의 솔직한 상태를 먼저 드러낼 때 비로소 상대의 귀가 열리고 대화의 물꼬가 트입니다. 시작이 부드러워야 끝도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대화가 이어지는 도중 상대가 갑자기 엉뚱한 농담을 던지거나 옅은 미소를 짓는 순간이 옵니다. 이때 당신은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그것은 단순한 장난이 아닙니다. 관계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필사적인 신호, 바로 수리 시도입니다. 갈등의 한복판에서 상대가 먼저 틈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신호를 놓칩니다. 상대가 진지하지 않다고 오해하거나 오히려 그 태도를 비웃으며 대화를 단절합니다. 하지만 수리 시도를 포착하는 것은 관계의 생존을 결정짓는 핵심 능력입니다. 상대가 가벼운 말을 건넬 때 그 속에 담긴 우리 다시 잘 지내보자는 의도를 읽어내십시오. 당신이 그 신호를 받아주는 순간 팽팽했던 긴장의 실타래가 느슨해집니다. 가벼운 미소로 화답하거나 상대의 농담에 짧게 웃음을 섞어 반응하십시오. 그 작은 반응 하나가 벼랑 끝에 서 있던 대화를 다시 안전한 지대로 끌어옵니다. 수리 시도는 관계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가장 정직한 선언입니다. 상대가 던지는 그 작은 손길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손을 잡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파국을 막고 관계를 다시 단단하게 묶어낼 수 있습니다. 이제 관계를 바라보는 당신의 시선을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혹시 당신은 상대를 내 기대를 충족시켜야 하는 도구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대가 내 방식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화가 나는 것은 그를 나와 동등한 인격체가 아닌 내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행동 하나하나를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는 태도를 멈추십시오. 그를 당신의 삶을 보조하는 부속품이 아니라 당신과 똑같은 무게의 고통과 기쁨을 가진 하나의 독립된 세계로 인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너라는 이름으로 온전히 바라보는 순간
비난의 근거는 사라집니다. 그는 당신의 만족을 위해 존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저 당신 곁에서 함께 걷는 동등한 존엄을 가진 사람일 뿐입니다. 상대를 도구가 아닌 인격체로 대할 때 비로소 대화는 통제에서 존중으로 바뀝니다. 당신의 기대치를 내려놓고 상대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응시하십시오. 그 시선의 변화가 당신이 겪는 갈등의 본질을 바꿉니다. 상대를 나와 같은 주체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모든 관계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많은 이들이 갈등을 겪으며 관계가 실패했다고 단정짓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갈등을 잘 해결한 커플은 갈등이 아예 없는 커플보다 관계 만족도가 훨씬 높습니다. 갈등은 관계의 붕괴가 아니라 두 사람이 서로에게 그만큼 솔직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감추고 참아온 마음이 밖으로 터져나오는 순간 비로소 관계는 정체기를 벗어나 다음 단계로 나아갈 동력을 얻습니다. 상대에게 화를 내고 서운함을 토로하고 자신의 밑바닥까지 보여주는 과정은 서로를 향한 가장 투명한 소통입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누군가와 치열하게 부딪히고 있다면 그것은 관계가 끝나가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의 세계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통과 의례입니다. 두 사람이 각자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차이를 좁히기 위해 쓰는 그 모든 과정이 사실은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갈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 그 순간 딱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 뇌가 나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정이 폭발할 때 당신의 뇌는 생존을 위해 이성을 차단합니다. 그때 내뱉는 말은 진심이 아닌 뇌의 오류일 뿐입니다. 이제 그 오류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십시오. 20분만 기다리십시오. 그 짧은 멈춤이 당신의 관계를 완전히 바꿉니다. 뇌가 이성을 되찾을 생물학적 시간을 허락하십시오. 다시 마주 앉았을 때 당신은 비난 대신 대화를, 경멸 대신 존중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관계를 지키는 힘은 거창한 노력이 아닙니다. 갈등의 파도 앞에서 잠시 멈춰서는 용기, 바로 그 20분의 기적입니다. 구독, 좋아요.